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요일 날 이제 고용 데이터가 좀 많이 조정이 됐죠. 한 25만 명 정도 과거값이 조정이 되면서 좀 증시가 많이 이제 급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꽤나 많이 반등을 다시 좀 되돌린 상황입니다. 이건 이제 국내도 마찬가지고 이제 해외 쪽도 마찬가지인데요. 좀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해외도 그렇고 이게 기준선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데 여기를 이제 한번 깨느냐 위로 가느냐가 아무래도 이번 상승의 되돌림이 이제 여기서 나타날지 아니면 한 번 더 갈지를 조금 나타내는 아주 되게 지금 변화일 같은 이제 일목으로 봤을 때 이제 변화일인 거죠. 아주 분수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결론적으로는 저는 일단 내려갈 확률이 더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일목균형표 상으로도 76일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일 이상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 한 번의 그 상승이 그러니까 조정을 받고 갈 때 가더라도 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한 81일 정도였죠, 상승이.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전반적으로 한번 보면서 보도록 하죠. 일단 밸류에이션은 계속해서 좀 증시가 워낙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일드갭으로 봤을 때 비싼 편입니다. 페드 모델로 봐도 마찬가지고요. 긴 시계열로 봐도 특별히 다르진 않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랑 코스피랑 같이 돼 있는 거를 시계열로 살펴본다 하더라도 둘 다 비슷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국내 쪽이 조금 더 여리하다. 이제 국내 쪽이 사실 ROE가 좋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제일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페드 모델로 봤을 때는 또 비슷하다. 이제 둘 다 근데 사실 계속 비싼 영역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이 잠깐 좀 이슈가 있는데 잠시만요. 네. 다시 보면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살펴보면은 이제 미국 쪽 살펴보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은 약간 좀 감소하고 있고 실질 금리도 살짝 감소하면서 그 이제 고용 데이터 때문에 좀 금리가 많이 빠지면서 이 둘이 합이 이제 명목 금리니까요. 이제 두 개가 같이 조금 다 하락을 했고요. 국내 쪽은 이제 BI, 기대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물가가 사실 연율로 치면은 여러 가지 다 좀 제거하면 지금 한 3% 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좀 BI는 올라가고 있고 대신 조금 미국 쪽 내리니까 우리나라도 좀 한 번 더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 심리가 있으면서 이제 실질 금리는 조금 내려가면서 우리나라는 금리 하락폭이 대다수가 실질 금리가 조금 더 컸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것들 ISM 제조업 비제조업 둘 다 조금 하향하는 모습 나타냈고 특히나 이제 ISM 비제조업 이제 서비스 쪽에서 물가가 조금 상승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이제 관세가 이제 사실 서비스까지 좀 손을 뻗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데이터상으로 나타났습니다. S&P 대비해서 글로벌 GDP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근처에 좀 머무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회사채 대비해서 이제 여전체 대비해서 회사채 대비해서 여전체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좀 다시 이제 100 위로 올라가면서 약간 좀 정상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회사채 크레딧 스프레드는 계속해서 좀 감소를 하면서 어찌됐든 위험 선호는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 강도 살펴보면은 계속해서 우리나라 그래도 코스피가 S&P나 코스닥보다는 계속 좀 강했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코인이 더 강했었고, 근데 이제 조금 코인도 전에 비해서는 조금 약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라고 이더리움 빼고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계가 그나마 좀 버티고 있고, 전기가스가 그나마 버티고 있고, 증권이나 금융 쪽이 확실히 조금 약해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법 개정도 있고 한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한 150 넘어가면 사실 이게 계속 가기가 쉽지가 않긴 합니다. 이제 좀 분위기 봐서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이게 영원한 상승은 없으니까요. S&P도 똑같이 이제 요럴 때는 그냥 이제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기본적으로 요 정도 될 때가 지금 다 고점이잖아요. 이 상대 강도가 계속 갈 수가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추세는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섬유유복도 이런 거죠. 뭐 결국 이게 250까지 가면 결국 뭐 한 152 정도에서 그냥 잘라도 뭐 대충 거의 뭐 고점 다 먹고 나오는 거죠. 아니었으면 이게 주구장창 하락되는 걸 빔을 맞아야 되는데 이제 150으로 딱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여기서 추세가 무너질 때 그냥 바로 매도를 하면 되는 거겠죠. 이제 먹을 때까지는 먹고 추세가 깨질 때 근데 이제 난 잘 모르겠다 하면 150에 먹어도 뭐 나쁘진 않다는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잘 하시면 사실 추세가 깨질 때 파는 게 뭐 가장 베스트겠고요. 뭐 쭉쭉 다 보면은 뭐 다 그렇습니다. 이게 영원하게 쭉쭉쭉쭉 계속 뭐 200, 300, 400 이렇게 가기가 뭐 저 아까 리플이나 뭐 좀 특이하게 저런 거지 뭐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그 다음에 쭉쭉 다 넘어가면 뭐 증권도 200 넘어가고 나서 뭐 사실 좋지 않죠. 그 다음에 뭐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수급 쪽 살펴보면은 뭐 상업용 순 포지션 같은 경우 뭐 크게 증가하진 못했습니다. 이제 롱도 뭐 크게 변화 없었고 S&P는 나스닥 숏도 뭐 크게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리를 조정한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 살펴보면은 뭐 계속해서 뭐 삼성전자 비싼 편입니다. 뭐 전혀 싸지는 않은 그런 레벨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코스피가 그나마 좀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있어서 조금 반등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물 쪽이 그래도 한 4.6조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선물도 최근 기준으로는 조금 매수가 있었다. 이제 그래서 최근 반등은 일단 외국인이 조금 이끌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다만 뭐 긴 시계열로는 좋지 않은 거는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코스닥은 뭐 외국인은 크게 변동은 현물은 변동은 없었고 최근 기준으로 선물을 조금 매수를 했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신용장고도 뭐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한 3천억 가량 감소하면서 21.5조 정도 신용장고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주 대비해서 움직였던 게 뭐 좀 크게 움직였던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TGA가 이제 국채 발행을 계속하면서 473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됐고요. 그 부분 때문에 RRP가 한 413억 달러 정도 감소를 하고 지준도 이제 149억 달러 정도 좀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결국 8,500억 달러까지 가니까 결국 한 5천억 달러 정도는 지준이 결국 감소하는 효과가 나겠죠. 이 RRP도 이 RRP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는 그러니까 외국 중앙은행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다 빵이 될 수는 없고, 이 온 RRP 같은 경우에는 시장성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빵으로 가겠죠. 이제 1000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단기 국채 이제 T비를 발행도 사실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니까 금리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발행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거죠. 순유동성 같은 경우는 151억 달러 정도 감소를 했고, 이제 그게 이제 QT 부분이 대다수였다. 뭐 전체였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이제 151억 달러 정도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BDI 소폭 좀 감소를 했고요. SCFI 같은 경우에도 조금 감소를 하는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순유동성 같은 경우 조금 이제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감소할 때 아무래도 증시도 좀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TGA도 그렇고 지금 RRP도 그렇고 다 TGA는 늘려야 되고 RRP는 없고 하기 때문에 뭐 결국 국채 시장에서 저는 뭐 문제가 이제 곧 생길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잠깐 이제 고용 때문에 금리가 좀 내려오긴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뭐 금리는 저는 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문제가 뭐 사실 인플레이션이 이제 수요 쪽의 인플레이션도 문제지만 결국 공급 쪽이 공급이 못 되고 있는 약간 스태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이게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근데 이제 또 고용은 안 좋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SFR 빼기 EFR도 계속 플러스 구간에 있으면서 뭐 어제도 그렇지만 국고 10년이 그 미국채 10년이 잘 수요가 안 모이듯 지금 사실 계속해서 시장 수요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도 그래서 장기채 금리는 뭐 사실 쉽사리 못 빠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때랑 다른 게 뭐 매번 얘기를 드리지만
이게 수요발이 아니라 결국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제 공급발 인플레이션이 이제는 나고 있을 이제 이 관세도 있고 관세를 떠나서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공급량이 계속 감소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증가되지가 못하죠. 그게 감소죠. 결국 명목이니까 수요는 증가되지만 뭐 그럼 결국 인플레이션이 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뭐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해서 이 고용이나 이런 거를 막을 수 있냐가 아니라는 거죠. 그 공급이 안 되는 거를 금리가 내려간다고 공급이 늘지가 않거든요. 수요는 늘 수 있어도. 그럼 더 인플레이션이 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고 결국 국채 같은 경우에도 뭐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많이 찍어야 됩니다. 지금 뭐 열심히 이제 TV를 찍고 있죠. 그래서 지금 3분기에 이제 남아있는 TV는 이제 2,500억 달러 정도 찍어야 되고요. 장기 국채가 3,600억 달러 지금 발행 기준으로 더 찍어야 됩니다. 그게 결국 3분기가 한 1조 달러 정도 찍어야 되고요. 이제 4분기 같은 경우에도 장기가 또 많죠. 이제 그래서 결국 한 6천억 달러 정도 찍어야 됩니다. 상당히 쉽지 않은 시장이 될 것 같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시피 이 ONRRP가 이제 없기 때문에 여기서 TGA까지도 늘려야 되죠. TGA 5천억 달러 늘려야 되고 ONRRP 다 떨어졌고 그럼 이제 결국 순유동성이 이제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럼 이제 국채는 누가 사주냐 이건 거죠. 이제 아마 수급적인 부담이 아마 충분히 이제 가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발행을 못했던 이제 미국 국채가 이제 발행이 쭉쭉 되고 있다라고. 이게 제가 지금 숨기기를 해서 사라졌네요. 이게 숨기기를 하면 없어지더라고요. 숨기기 취소하고 나서 살펴보면은 순발행이 없었죠. 순발행이 없었었는데 이게 증가가 되면서 이제 좀 증가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감소를 했다가 다시 증가되는 모습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뭐 그냥 넘어가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표들 뭐 살펴보면은 뭐 일단 원자재부터 간단하게 보면 금은 다시 조금 롱 추세로 돌아서고 있고요. WTI는 아직까지는 숏 추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WTI는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랑 뭐 인도 이슈도 있고 뭐 지금 또 오펙 뭐 증산 이슈도 있고 좀 계속 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요. 일단 뭐 그래서 추세로 보면은 일단 뭐 아직까지는 롱 추세다. 이제 금은 그 WTI는 아직은 일단 숏 추세긴 하고요. 뭐 점수화로 보면은 뭐 결국 골드는 다시 조금 롱 추세로 살짝 돌아왔고 WTI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직까지는 또 숏 추세로 다시 좀 돌아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금은 뭐 특별하게 보실 건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사실 조금 뭐 이렇게 넘어갔다가 온 거라 좀 애매하기는 해요. 이게 모습이 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뭐 특이사항은 없고요. WTI 같은 경우에도 뭐 볼린저로 이게 딱 뭐라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볼린저로 봤을 때는 모습이다 라고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볼린저로 딱히 볼 거는 없는 둘 다 모양새고 그러니까 좀 지지부진한 거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좀 약간 횡보하는 모습인 거고 뭐 코인 같은 경우도 뭐 전반적으로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확실히 뭐 일단 지금은 뭐 롱도 아니고 숏도 아니고 애매한 추세다. 일단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맞는 거죠. 이제 그래서 비트코인도 중립이고 이더리움은 일단 아직은 롱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플도 중립이고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비트 같은 경우에는 뭐 모이고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뭐 약간 롱을 치기엔 좀 리스크 부담이 저는 있어 보이는 영역이다 라고는 보여지고요. 뭐 특이사항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모였다가 내려오고 벌어졌으니까 뭐 이건 조정이 저는 결국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 않나. 이더리움은 특히나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비트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도 뭐 여기도 똑같이 모였다가 내려오고 벌어지고 했으니까 결국 뭐 기술적 반등 정도가 아닌가 뭐 사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오늘도 좀 올라가고 있는 그 반등이 일단 뭐 기술적 반등이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일단 다시 이제 채권 쪽은 좀 금리가 뭐 고용 쪽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일단 다시 다롱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뭐 전반적인 다른 지표들도 애플 빼고 다 롱 추세로 돌아섰고요. 그래서 뭐 점수로 보면은 결국 99 3년도 롱으로 돌아섰고, 그 다음 99 10년도 롱으로 돌아섰고, 그 다음 미국채 10년도 롱으로 돌아섰고, 달러 원 같은 경우도 롱으로 돌아섰고, 삼성전자는 원래 롱이었었고 최근 기준, 애플은 중립으로 돌아섰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롱, 엔비디아 롱 추세라고 이제 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딱히 여기도 뭐 볼린저로 딱히 뭘 볼만한 건 없는 것 같고요. 99 10년도 뭐 딱히 볼린저로 뭘 볼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미국채 10년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특이사항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달러 원 같은 경우에도 뭐 여기 이제 볼린저 50으로는 조금 볼린저 상단을 치기는 했네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넘어갔다가 내려오고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여기는 내려와야 확실은 하겠죠. 일단 여기도 벌어져 있고 그래서 뭐 딱히 그렇게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다. 이격도 마찬가지고 이제 좀 확실히 거의 과열의 마지막 단계에 있지 않나, RSI도 그렇고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 또 미국 쪽에 뭐 투자 1,000억 달러 투자한다고 하면서 이제 급반등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 뭐 아직 좀 지지부진하긴 합니다. 애플은 사실 계속 좀 지지부진하고요. 근데 좀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긴 하죠. 다시 좀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닙니다. 이제 그런 모습은 변동성이 사실 작을 때 좋은 거기는 해요. 이게 작아질 때가 좋은 거여서 이 추세가 좋은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좀 안 좋은 추세로 가고 있긴 하죠, 지금 변동성이.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모였던 게 내려오고, 모였던 거가 아직은 위에 있지만 이게 내려오면 정말 좀 조심하셔야 된다 라고 면서 이제 좀 여기도 좀 확실히 조심해야 될 그런 모습이 이제 정말 RSI까지도 확실히 내려오면서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엔비디아도 여기가 내려오면 훨씬 조심해야 되겠지만 일단 아직은 위에 있긴 합니다. 아직은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RSI는 이미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들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롱 추세기는 하고요. 뭐 국내 쪽도 아직까지는 마찬가지긴 합니다. 조금 빠르게 움직이는 이 볼린저들이 조금 매도 시그널을 나타내고 있고, 다만 전반적으로 아직은 강하진 않지만 일단 추세적으로는 롱이기는 합니다. 이제 추세는 일단 아직은 롱이기는 하다. 이제 근데 나스닥도 똑같이 아직은 롱이긴 하다. 근데 롱 추세가 좀 약해졌다. 이제 S&P 500도 롱이긴 하나 롱 추세가 약하다. 코스피 200도 롱이긴 하나 롱 추세가 좀 약하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롱이긴 하나 롱이 좀 약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뭐 빅스는 그냥 이제 좀 차트 때 보도록 하고요. VBIX도 V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이제 나스닥 120분봉 현물 같은 경우에도 뭐 특이사항은 뭐 여기도 없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좀 상황이 나쁘진 않은 상황. 그러니까 이제 빅스나 이제 ATR에 조금 버티고 있기는 하죠. 그 다음에 이제 120분봉 선물 같은 경우에도 뭐 특이사항은 아직은 없긴 합니다. 그래서 RSI 뭐 30 밑으로 쳤다가 또 다시 이제 좀 70으로 올라오는 그런 영역에 있다. 뭐 특별할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만, 여기도 근데 좀 벌어져 있긴 해서 계속 좀 불안한 영역에서 지금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 꺾이면 정말 위험한 영역인데 이제 ATR이 좀 꺾였죠. 그래서 조금 약간 전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 이제 슬슬 확실히 조심을 해야 될 영역이다라고 보여지고요. S&P 같은 경우에도 뭐 ATR만 한번 볼까요? 이제 이격도 그렇고 ATR이 좀 내려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커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역축이기 때문에 좀
확실히 좀 조심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다음 이제 코스피 200 120분봉 살펴보면은 근데 뭐 여기도 모여있다가 벌어졌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볼린저가 이렇게 벌어졌다가 모일 때가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코스닥도 뭐 특별할 거는 없고요. 코스피 200 일봉으로 봤을 때도 벌어졌다가 모였다가 내려오고 모인 상태에서 한번 지지를 받긴 했는데 여기 볼린저 상단에서 여기가 뚫리면 정말 좀 조심을 해야 될 때가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격은 그래도 좀 많이 회복은 됐어요. 사실 이격은 많이 회복이 됐고 나머지도 뭐 여기도 이제 ATR이 조금 이제 불안해 보이긴 하죠. 계속 그런 상황이고 OBB는 뭐 아직 이상은 없고요. 어찌됐든 RSI는 좀 내려오고 있는 추세인 거는 뭐 분명하고요. 코스닥 150도 똑같은 거죠. 모였다가 내려오고 모였다가 내려오고 벌어지고 벌어지긴 해서 이게 좀 조심을 해야 될 때지 않나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일단 뭐 영국 쪽은 뭐 동결을 했는데 뭐 이나랑 동결이 뭐 거의 비슷비슷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금리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제 결국 금리가 이제 바닥을 거의 쳤다라는 게 기준금리들이 모든 데이터들에 뭐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가가 다시 튀고 있단 말이죠. 이제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뭐 서비스까지 튀고 관세 때문에 서비스까지 튀는 것 자체가 좀 뭔가 이상하긴 한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결국 이게 과연 돌파가 되냐? 결국 444.33 여기가 돌파가 되냐? 여기가 이제 돌파가 먼저 되냐가 정말 이제 큰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요 상승을 전체를 되돌릴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되돌리는 확률도 클 거란 말이죠. 이제 그래서 결국 382만 되돌려도 여기까지 빠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좀 조심을 정말 이제 하셔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1, 2, 3, 4, 5로 볼 수 있을지 근데 좀 그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A, B, C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게 뭐 이렇게 해서 요게 좀 짧아 보이긴 한데 뭐 내일 이렇게 됐을 때가 조금 더 모습이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일단 뭐 돌파가 양옆에 그러니까 위아래 중에 어디가 되느냐가 아무래도 계속 좀 중요하겠다라고 보여지고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기가 어디가 먼저 돌파가 될지인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봐도 1, 2, 3, 4, 5로밖에 안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이렇게 적어도 A, B, C로는 받고 나서 갈 때 가더라도 이렇게 조정을 받을 확률이 뭐 매우 크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결국 S&P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못해도 요만큼에 대한 되돌림은 한번 받고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상승할 때 거래량보다 하락할 때 거래량이 지금 계속 큰 상황이고 MACD나 RSI도 어찌됐든 간에 계속 빠지고 있단 말이죠. 이게 주추세는. 그래서 뭐 나스닥 100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서 조정이 뭐 오늘까지는 잠깐 이제 여기서 타는데 여기서 요만큼이겠죠. 결국 이 상승분만큼이 미니멈 올라갈 텐데 여기까지는 아마 반등을 하고 이게 넘지는 못한 상황에서 거의 넘지 않는 상황에서 아마 좀 조정을 보이지 않죠. 근데 이제 넘어가면 한 방 더 갈 수 있겠구나. 이제 양쪽을 다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면 더 가는 거고 잠깐이나마 이제 내려가면 요만큼은 되돌릴 확률이 아주 크다. 뭐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로 뭐 일단 너무 지금 과열이긴 해서 뭐 제가 봤을 때 이번에는 뭐 조정을 그래도 좀 받고 가는 게 맞지 않은가. 갈 때 가더라도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뭐 다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근데 다우가 조금 더 반등을 좀 못하기는 했고요. 근데 다우는 여기를 또 갱신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요.
뭐 코인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요거를 고점을 돌파가 되냐 마냐일 텐데, 뭐 개인적으로 아마 못하고 좀 빠지지 않을까. 좀 코인사 차트는 안 좋긴 합니다. 후행스팬도 들어왔고 기준선 밑에 있고 조금 더 좋지는 않은 모습이고, V코스피는 다시 그래도 변동성 많이 이제 감소가 되면서 최근 기준으로는 좀 많이 크게 오히려 200일 이평까지 좀 하락을 했고요. 빅스도 일단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힘을 쓰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넘냐 마냐가 중요하겠고요. 이제 뭐 니케이 같은 경우도 넘냐 마냐인데, 뭐 개인적으로 못 넘을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나. 물론 뭐 추세를 봐야 되겠지만 일단 뭐 지금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뭐 롱도 아니고 숏도 아니고 좀 애매모호한 추세긴 하죠. 메로스톡스도 200일에서 좀 지지를 보였고, 여기도 똑같이 여기를 넘냐 마냐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항생도 마찬가지고 다 넘냐 마냐의 문제인데 상해 종합은 또 넘기는 했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여기는 뭐 조정이라고 조정도 뭐 받진 않았어가지고 여긴 또 여기를 넘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가 최고점이니까. 그 다음에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 여기 구름대에서 좀 지지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버티고 가느냐 밑으로 뚫리느냐 이걸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달러 원도 마찬가지죠. 이제 기준선에서 지지가 되느냐, 일단 구름에서 막혔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위안도 똑같이 여기 구름에서 그리고 50일에서 아마 지지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 여기 이제 위안화가 약세로 갈 확률이 높은 거죠. 아마 전 약세로 갈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봅니다. WTI는 여기서 결국 저항을 버티지 못하고 내려온 건데, 이제 여기서 또 다시 이제 재돌파를 하느냐, 이제 그런 문제. 왜냐면 구름이 얇아지긴 하잖아요. 이제 점점 이제 매물이 점점 이제 좀 꺾이고 있어서 일단 재 트라이가 되지 않을까. 뭐 일단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이건 뭐 네. 그 다음에 이제 금 같은 경우도 일단 뭐 계속 횡보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재미는 없는 그런 장을 나타내고 있고, 이제 국고 10년물 같은 경우 아무래도 요만큼의 상승분을 지금 되돌리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곧 다시 좀 반등하지 않을까. 뭐 이건 정말 그냥 뭐 개인적인 생각이나마 아마 다음 주 CPI 하면 이제 그때 좀 반등하지 않을까 싶고요. 뭐 미국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특별히 이제 뭐 나머지는 뭐 볼 거는 없는 것 같고요. 뭐 이제 금도 마찬가지로 아까 봤었고, 뭐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도 다시 여길 넘어서긴 했습니다. 지금 이제 프리장이긴 합니다만, 근데 뭐 여기서 좀 막히지 않을까. 200일 정도에서 일단 그렇게 보고 있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여기를 이제 넘냐 마냐일 텐데, 뭐 여기도 일단 그게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좀 넘냐 마냐. 근데 어찌됐든 여기도 계속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는 건 맞기는 해요, 사실. 그래서 좀 확실히 지금 시장의 추세가 여기 이제 끌고 올 때랑은 조금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긴 합니다.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엄청나게 길을 많이 모으고 있어서 여기는 사실 위든 미치든 어디든 정말 방향이 확실하게 가겠다. 그건 이제 방향을 보고 좀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돌고 돌아서 결국 양쪽 어디를 뚫리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뭐 보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위로 뚫리면 위로 가는 거고, 밑으로 뚫리면 밑으로 가는 걸 한번 보고 좀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